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4주차 강의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질 추출론에서 같이 다룰 내용들은요, 천연물들을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분리를 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어떤 원리적인 측면, 또 이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일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4주차 강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추출의 필요성에 대한, 왜 추출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앞에서도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화장품이 되든 의약품이 되든 또는 식품이 되든 이러한 부분에서 유용한 그런 성분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해서,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추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출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더불어서 이제 추출의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추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물질 추출론의 개론 시간에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쭉 개론적으로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추출 공정들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 추출 방법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천연물들, 이것이 이제 그 식물이 되든 또는 동물이 되든 또는 광물질이 되든 또 미생물이 되든 이런 것으로부터 추출하는, 그런 이제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또 조금 이제 집중해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가, 용매 추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3차 시, 오늘 1차 시, 2차 시하고 3차 시에 이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추출 방법 중에서 이제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물질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추출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추출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천연물을 갖다 왜 추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서도 같이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최근에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식품들, 이런 것들의 최근에 어떤 동향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천연물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물질을 활용을 해서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갖다 개발하기도 하고, 우리 맨 처음 이제 강의 소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항암제로 활용이 되는 텍솔 같은 경우는 우리 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 버드나무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천연 물질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신약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또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지금 이제 전공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도, 그중에 특히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이 되든 주름 개선이 되든 또는 자외선 차단이 되든 이러한 그 효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천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식품 쪽에서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에 천연물로부터 유용 성분을 갖다가
예, 추출을 해서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렇게 이제 취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우리 화장품 분야에서는 앞에서도 다뤘었지만은 코스메시우티칼이라고 하는 코스메틱하고 파마시우티칼이라고 하는 즉 화장품과 예, 약품, 의약품의 합성어인 코스메시우티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그런 효능 또는 기능을 갖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추세란 말이에요. 더마 코스메틱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더마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갖다 다루는 이제 피부학이잖아요. 플러스 코스메틱스.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스 그러면 피부를 다루는 피부에 이로운 유용한 그런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가 높이거나 또는 어떤 노화를 방지하거나 이런 측면에 어떤 그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천연 물질들, 다양한 유형의 천연 물질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널리 활용을 하는 것은 이제 식물들이긴 하지만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태반 추출물이라든가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부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배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유형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연구개발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식물을 활용한 천연 추출의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바로 저런 배경에서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고춧가루가 되든 또는 토마토가 되든 또는 뭐 기타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식물 자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해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향료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스민이라든가 또는 장미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자면 만다린이라고 하는 귤 같은 경우 또는 뭐 이제 뭐 레몬그라스가 되든 또는 뭐 어떤 캠퍼가 되든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어떤 식물들이 향료 식물로서 그 향료 식물에서부터 에센셜 오일을 갖다 추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천연물들을 갖다 우리가 널리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추출 도대체 이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서 분리를 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추출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사실은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론 시간에서 잠깐 배우긴 했었는데요. 침출이라고 하는 거하고 혼용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추출은 엄연하게 영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extraction, extraction이죠. extraction.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액체 혼합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분리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물질도 액체고 또 걔를 품고 있는 것도 액체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액체 혼합물로 섞여 있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액체 용매를 갖다 사용을 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성분만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러한 조작을 우리가 extraction, extraction 이렇게 해서 추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로부터 제3의 용매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특정 물질만 분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feed 어떤 이제 혼합물인데 저는 이제 원래 혼합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젠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세티에시드, 아세트산이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벤젠의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잘 혼합이 돼요. 아세티에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수용이긴 하더라도 벤젠에도 잘 혼합이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물에다가 제3의 물질인 용매, 여기서는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은 아세트산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근데 벤젠은 잘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벤젠하고 아주 소량의 이제 아세트산이 소량만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은 물에 아세트산이 녹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을 경우에 밑에 있는 위에 벤젠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우니까 위에 뜰 테고, 또 물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밑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크를 열어서, 그래서 물층을 갖다 분리해내면 대부분의 아세트산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액체 혼합물에다가 제3의 액체 용매를 사용을 해서 그들 간의 용해돌차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성분만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내는 이러한 조작을 갖다가 extraction,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렸었던 추출하고 또 침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침출, 리칭이라고 하는데요. 침출은 뭐예요? 고체 혼합물에다가 우리가 용매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고체 혼합물 중에 용매에 잘 녹아 나올 수 있는 물질만을 갖다가 녹여서 분리하는 과정을 침출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침출하고 추출 갖다가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용어로 봤을 때도 구분을 해야 된다. 즉 extraction이라고 하는 추출과 leaching이라고 하는 침출은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저런 추출을 그럼 왜 쓰느냐? 액체 혼합물에다가 용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런 공정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냐?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증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끓는 점 차이, 즉 휘발도 차이,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비등점, 그렇죠? 이런 차이를 갖다가 통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할 때 뭐를 썼냐면은 증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휘발도 차이에서 증류되는 온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온도를 갖다 높임으로써 증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수증기 증류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증기 증류법은 왜 수증기를 갖다 또 쓰냐면은 수증기가 들어간 만큼 수증기에 의한 압력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열에 민감한 물질들, 식품이라든가 에센셜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형태란 말이에요. 바로 실험실적으로, 실험실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하면 요렇게 맨 왼쪽이 수증기를 갖다가 증기를 갖다 만드는, 스팀을 만드는 물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죠. 보일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어디에다가 두 번째에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수증기에 의해서 바로 휘발성이 높은 거라든가 또는 어떤 열에 민감한 것들이 이제 수증기하고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때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에센셜 오일층으로도 분리할 수 있고,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에 민감한 뭐죠?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너무 열을 갖다 가하게 되면은 그 영양분이 파괴되고 뭐 이런 그런 물질들을 분리를 해내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도 표현을 했지만은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기액의 두 개의 상이 존재하는 개란 말이에요. 그쵸? 또 이렇게 이제 수증기 증류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식물로부터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추출하는 그러한 이제 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기액, 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류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증류를 통해서 그래서 끓는 점차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는
어떠한 요소를 갖다 담고 있냐면 밑에 쓴 것처럼 상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있었던 물질을 갖다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기체 상태로 기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변화를 갖다 동반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을 갖다가 주어서 그래서 이제 온도를 갖다 높이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단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열수 추출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가열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가열을 하면서 어떤 용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침출이었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액체와 고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로부터 수용성인 유용 물질을 갖다가 추출하는데 널리 활용이 됐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침출이었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전통적으로는 실생활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중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죠. 특히 한약이라든가 생약제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농축을 시켜서 분리해내거나 할 때 많이 이제 썼었던 그런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을 갖다 가하고 상변화를 기체와 액체, 끓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경우가 있어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의 기액 상태에서 어떤 평형을 이루면서 분리를 하는 것 중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비혼합물 이렇게 얘기해요. 공은 같이, 함께 그런 뜻이죠. 한 가지 공이고 비는 끓을 비자예요. 어느 온도가 됐더니 같이 끓어버려. A라는 성분은 끓지 않고 B라는 성분만 끓어야지 B라는 성분을 빨리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같이 끓어버려. 그러면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 뭐냐면 용매 추출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출법인데 extraction인데 용매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즉 제3의 성분을 액체 혼합물에다가 제3의 성분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성분만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이제 그러한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액체계로 되어 있어요. 액액계로 되어 있는 거죠. 상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은 상변화가 없으니까 열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 없고 그런 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이점을 갖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같이 끓어버려서 분리하기 어려운 공비혼합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추출을 통해서 충분히 손쉽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항생제 중에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니실럼 계통의 미생물을 갖다 활용을 해서 곰팡이류인데요. 걔네들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페니실린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발효시킨 그 액을 갖다 직접 주사를 해서 맞을 수가 없다고요. 그 중에서 페니실린 성분만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페니실린 발효액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부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요 용매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 부틸 아세테이트 층에 잘 녹아요. 그래서 부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페니실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그 이외에 이제 발효액은 부틸 아세테이트 층에는 잘 안 녹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물론 저기에는 페니실린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틸 아세테이트 층에 녹을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저쪽으로 같이 분리가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저 발효액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페니실린이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을 갖다가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효액에다가 제3의 성분인 용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이제 페니실린을 주로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다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끓는, 어떤 조건에서 같은 온도에서 같이 끓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즉 거의 같은 비등점, 끓는 점이죠. 거의 같은 끓는 점을 가진 석유 제품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윤활유 유분 같은 경우, 하나는 방향족계고 하나는 파라핀족 계통에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 근데 얘네들을 성분별로 분리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증류를 시켜 보니까는 같이 끓어버려가지고 분리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솔벤트, 특정 솔벤트를 갖다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방향적인 아로마틱 화합물들은 솔벤트에 잘 녹고, 파라핀 계통의 화합물들은 잘 안 녹는,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바로 공정이 용매 추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저 페니실린이 되든 또는 석유 제품을 분리를 하든 다 뭐를 썼어요? 용매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을 막 이제 합니다. 예. 저렇게 액체 혼합물에다가 용매를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요렇게 생긴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액 깔때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분액 깔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막 흔들면은 용매가,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뜨겠죠. 그렇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수상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틸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위쪽에 점점점점점 빨간 게 이를테면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페니실린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뭐 물론 저기도 뭐 한 점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필요 없으니까 쭉 코크를 열어서 버리고 위에 것만 남겨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다음 2차 분리, 3차 분리 하면은 점점 정제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 쓰는 것이 바로 용매 추출법이다. 즉 추출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본적으로 용매 추출법의 모식도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물이 들어있는 분해 깔때기 거기에다가 용매를 집어넣고 저렇게 막 흔듭니다. 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흔들었다가 가만히 놔두면, 가운데처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네들이 밀도 차이에서 가만히 놔두면 층이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코크를 열어가지고 밑에 무거운 층은 따라서 버리고, 예, 조금 아까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 위층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유용한 성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위에 거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경우죠. 저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 저런 것들을 조금 장치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꽃이 되든 어떤 식물 물질이 있을 때 저기다가 용매를 갖다 집어넣으면 용매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러나온 녀석을 다시 이제 우러나온 거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녀석들만 이제 우러나왔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열을 했더니 증기로 나머지는 날아가고,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밑에 남았다 라고 하면은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증기로 날아가서 분리를 한 번만 더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정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원리, 이론적으로 한번 이제 보자고요. 바로 이러한 용매 추출의 즉 원리는 추출, extraction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액체 추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성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물론 그 이상의 많은 성분들이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단순화시켰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A라고 하는, 우리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저게 목적 물질이에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것이 B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A와 B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거기에다가 C라고 하는 용매를, 노란색의 용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막 아까처럼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층이 이제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쪽에 용매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B는 아주 조금만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밑에 층에는 이제
B가 거의 대부분이고 목적은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A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C가 조금 묻어있는 이런 형태, 조금 아까 그림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매 추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간략화했을 때 목적하는 성분인 A, 그쵸? 그리고 별로 관계가 없는 B, 그리고 목적하는 성분만을 갖다가 바로 끄집어내기 위한 C라고 하는 이런 용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세 개의 성분. 자, 세 개의 성분을 뭔가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예. 바로 세 개의 성분을 갖다 그래프로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삼각형 선도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예, 삼각선도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용매 추출에서는 삼각형 선도로 표시를 해서 A가 얼마만큼 있고 B가 얼마만큼 있고 C가 얼마만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용매 추출에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써요. 예. 유화라든가 이런 공정에서도 써요. 유화 공정에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쓰겠어요, 여러분들? 유산과, 수산과, 그 다음에 뭐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요 삼각형 선도는 물론 우리 뭐 유화 공정에서도 쓰긴 하지만 화장품 쪽에서는 예,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쉽게 오늘 말씀드리는 용매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을 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삼각형으로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이제 열등분 했어요. 다. 선분을 여기도 열등분 했고 또 이렇게도 열등분을 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A라는 성분을 나타냈을 때 물론 세 개의 성분이니까는 비율로 표현을 하겠죠. 꼭지점 A가 위치한 꼭지점이 뭐냐면 100%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에서 마주 바라본 변 있죠. 어디예요? 그 꼭지점의 변인 이 소위 대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변이 뭐냐면은 맨 끝이잖아요. 자기가 꼭지점일 때는 100인데 맨 끝인 이 바닥은 0이에요. 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실 때.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예, A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있는 꼭지점이 100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디? 마주보는 변. 저기는 0인 거예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기 꼭지점 100. 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보는 변 끝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0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 B하고 C만 있는 거예요. B의 입장에서 변은 뭐예요? 자기는 0이니까 A하고 C만 있는 거예요. C의 입장에서 변은 마찬가지로 자기는 0이고 A하고 B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연습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빨간 점 저쪽에다 찍어 놨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예. 저기 0.4 있는 쪽에다 빨간 점을 찍어 놨어요. 자, 저기는 뭐예요? 저쪽 선이에요. 그쵸? 저쪽 선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B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는 뭐겠어요? 당연히 제로. 그래서 B가 제로예요. A는 어떻다고요? 바닥에서부터 0, 10, 20, 30, 40에 걸리는 선이네요. 그쵸? 40이고
A가 40이면 당연히 B는 0이니까 C가 60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그래프로 보니까는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마주보는 변이 0이니까 0, 10, 20, 30, 40, 50, 60. 숫자를 근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챈 것처럼 각 꼭지점에서 봤을 때 자기의 비율은 어디에다 적는다? 자기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오른쪽 어깨에 라인을 쭉 타고 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A가 저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어깨에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0, 0.1, 0.2, 0.3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B도 어디에다가 꼭지점에서 봤을 때 자기의 오른쪽 어깨에다가, C도 자기의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한번 여기 바닥에다 점을 찍어봤어요, 제가. 이쪽 바닥에다가 점을 찍었으니까는 뭐예요?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 그쵸? 자기는 빵이야. 그래서 A가 빵인 거예요. 뭐하고 뭐만 있다? B하고 C만 있다. B는 얼마? 변에서부터 0, 10, 20. 그쵸? 20인 선에 걸리잖아요. C는 얼마? 0에서부터 10, 20, 30, 40, 50, 80. 그래서 0.8인 거죠.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오늘 한번 저기 지금 점을 찍어 놓은 거. 가운데 제가 지금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림의 삼각형 그림 쪽에 점을 찍어 놨어요. 그렇죠? 저 점은 A는 몇 퍼센트고 B는 몇 퍼센트고 C는 몇 퍼센트냐,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제가 연습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저 점을 갖다 한번 봅시다. A부터 한번 봅시다. A부터 바닥부터 0, 10, 20, 30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A는 30%, 즉 0.3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B는 0에서부터 10, 20, 30, 그쵸? 30에 걸렸네요. A가 30이고 B가 30이면 전체 합은 얼마겠어요? 비율로 봤을 때. 당연히 1이겠죠. 그쵸? 전체가 100%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C는 40%. 안 봐도 비디오. 진짜 그런지 그것 보자고요, 그래도. C 0, 10, 20, 30, 40. 그래서 A는 30, B는 30, C가 40. 그래서 A는 0.3, B는 0.3, C는 0.4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시간이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